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지금 북미랑 한국, 일본에서 계속 공연하면서 좀 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울컥할 때도 있고 막 되게 감정에 몰입될 때도 있고. 제가 이 앨범이 이제 나온 지 지금 2달 좀 넘었잖아요. 2달 조금 넘었는데 한 70일? 7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앨범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콘서트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좀 뭔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내일 하루 라스베가스 공연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으로 뭐 그러게요.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써놓고 준비를 해서 라이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켰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금 재밌는 지엽적인 얘기들 송캠프를 하고 뭐 이 앨범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 왜냐면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지금 서울 도쿄, 그다음 템파, 엘파소, 멕시코 시티, 스탠포드, 그다음 라스베가스 이렇게 7개의 지역을 저희가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하고 많은 분들을 뵈니까 저도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교감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앵콜 파트에 그 약간 이제 노래방처럼 하는 그 부분 있죠. 막 랜덤으로 틀어서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서 이제 예전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그 막 오늘은 진격의 방탄이 나왔어요. 진격의 방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노 때쯤 나왔으니까 한 13년, 12년 반 정도 된 건데, 그러면서 옛날에 저희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저희도 가늠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사실 뭐 귀찮기도 하고 좀 너무 이제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있어서 뭔가 가끔은 이게 문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리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사실 롤링스톤 인터뷰나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지엽적으로만 풀어냈던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이 앨범의 접근 과정과 그리고 그 후에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뭐랄까 좀 정제된 톤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좀 켜서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이미 뭐 한번 여러 가지 뉴스들도 지나갔고 상도 받았고 공연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으니까 조금 어쨌든 이 앨범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되게 진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는 좀 어프로치가 너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총체적인 제가 지금 이 앨범에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요즘 제가 음악이나 혹은 공연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은 이 앨범을 쭉 한번 훑어본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 막 진영이 전역했을 때쯤, 이제 저희가 다 전역하기 1년 전이죠. 그때 막 다들 멘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진영이 전역했을 때 뭐 제가 이제 색소폰 불었을 때 진영이 전역해서 아마 지민이 집이었나 저희 집이었나, 지민이 집이었던 것 같아. 지민이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그때 막 정국이도 막 되게 힘들어하던 때라, 저희 다 힘들었을 때죠. 저희 막 일병이니까 막 펑펑 울면서 뭐 형이 이렇게 좀 팀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잡아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저희끼리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돌아오자마자 무언가 이제 앨범을 만들고
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의 그런 거에 보답을 하자라고 그때 이제 되게 약간 간략하게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의 저녁이 다 6월로 몰려져 있고 좀 타이밍이 맞으면서 이제 그 해 연말부터 아마 송캠프 세팅을 했던 것 같은데 누가 이 송캠프의 캡틴을 맡아야 되냐. 사실 송캠프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콩글리시예요. 원래 이제 세션이라고 저는 이제 IPWP 때 하이브 내에서 한 3, 40분들과 해봤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했고 아마 정국이랑 호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직접. 그래서 세션이 그 아티스트 본인이 참여하는 세션이 있고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가수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뭐 프리세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색에 맞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7월 달, 8월 달에 LA에 가서 그 다 같이 모여서 그 세션을 하는 그 시간을 갖기로 아마 연해 넘어가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시간만 되게 저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빨리 저녁을 해서 그 어쨌든 공백이 꽤 있었던 만큼 먼저 전역한 진영이랑 호비가 사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공연도 엄청 많이 하고 예능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때 그런 간극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날아가게 된 건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일단 프리세션을 저희가 전역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4월, 5월쯤에 진행이 됐었고 거기서 나와 있었던 노래들이 이제 바디 투 바디 그 다음에 스윙, 노말, like animals 그리고 플리즈? 예, 요 정도는 그 세션에서 이제 나와 있었고 저희가 전역하고 나서 LA 가기 전에 다 같이 펜션에 모여서 이거를 사전 청취해서 그 이제 아무래도 잘린 곡들이 많은데 잘린 곡들을 쭉 한번 듣는 그런 세션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관계자분들도 오시고 저희도 해서 되게 그걸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한 15곡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이 다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이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이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 7명이 사실 지금 짬도 있고 7명이 솔로를 전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향도 되게 달라서 이제 6년 반 만에 정규 앨범을 내고 투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지? 옛날 같으면 뭐 저나 뭐 특히 제가 혹은 윤기 형이나 이렇게 해서 막 조금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우리가 더 음악 많이 듣잖아 뭐 거의 이런 그런 걸로 막 끌어오고 했다면 지금에는 사실 모든 멤버들을 저희의 지금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장점인데 모든 멤버들이 다 조심해요. 서로 뭔가 이렇게 좀 이 거대한 이 관계를 이 거대하고도 되게 친밀한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극도로 조심하고 어떤 멤버가 이거를 조금 좀 싫어한다 하면 다들 그거를 존중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돌아오는데 BTS의 타이틀은 뭐여야 되냐? 누가 얘기해도 다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다 정답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다이너마이트를 원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뭐 글쎄요 온 같은 거 원할 수도 있고 지금 나온 플리건 같은 거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방탄소년단은 뭐 이런 걸 해야 돼뭐 봄날 같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BTS가 돌아오는데 BTS의 타이틀은 뭐여야 되냐? 누가 얘기해도 다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다 정답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다이너마이트를 원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뭐 글쎄요 온 같은 거 원할 수도 있고 지금 나온 플리건 같은 거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방탄소년단은 뭐 이런 걸 해야 돼뭐 봄날 같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저희가 너무 많은 그 십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장르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오다가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 지향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팬분들도 다르고 저희 여기 있는 저희 멤버들의 생각도 다르고 유관부서의 유관자들의 생각도 다 달라요.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건 캡틴이 이제 뚜렷하게 없다는 점. 어떤 사람이 하나의 리더나 보스가 이걸 강력하게 끌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길을 정해놓지 않고 앨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왔을 때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부터. 근데 저는 그냥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이 앨범이 나온 게 기적이에요. 정말로 이게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쉽던 불호가 나오던 사람들이 안 좋아하던 우리가 함께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정규 앨범을 약속대로 내고 다시 공연과 투어를 진행한다. 물론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뭐 다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한 명의 아픈 사람도 없이, 한 명의 펑크 내는 사람도 없이 무사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 한 번 앨범 찍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스케줄이 정말 한 1년에서 1년 반 전에 스케줄링을 대략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들기 어려웠던 프로젝트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쉬움이나 그런 게 있다면 무언가 그 강력한 구심점이나 혹은 이제 캡틴이 없었다는 점,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내야 다음에 저희가 언젠가 다시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 때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두서없고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앨범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바이투바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래 기존에 프리세션으로 나와 있었던 노래고, 저랑